자,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학교를 다녀감으로써 이번 달 말까지 거의 학교는 폐쇄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빨리 좀 끝나야 될 텐데, 그죠? 여러분들도 힘들고, 네, 저희도 힘들고. 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개념을 지난 시간까지 메뉴 다 하고 있는데, 좀 개념을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좀 실전 형태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자, 메뉴는 몇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메뉴를 분류하면 크게 나누면 네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뉴는 어떤 종류가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별 모양이 보이죠? 별, 반짝반짝하는 스타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 밤하늘에 빛나는 별. 자, 우리는 그걸 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인기가 많은 걸 말한다? 스타라고 얘기를 하죠. 자, 메뉴가 잘 팔리면서 인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잘 팔리고, 또, 효자 상품이다. 즉, 이윤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뭐가 된다? 그래서 스타 메뉴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인기도 좋고 원재료비가 적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난다. 자, 그런 메뉴를 스타 메뉴. 자, 스타 메뉴의 대각선 방향 반대로 하면 뭐가 될까요? 자, 반대로 하면 자, 인기가 없어요. 즉 안 팔립니다. 개가 보이죠? 도구 메뉴입니다. 자, 개판 많이 들어봤죠? 자, 잘 팔리지도 않는데 뭐다? 원가도 비싸다. 그래서 이윤도 적다. 자, 그런 메뉴를 뭐라 얘기한다? 도구 메뉴. 자, 이익도 적고 인기도 없고 잘 팔리지도 않는 메뉴.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별 옆에 말이 있습니다. 말. 자, 말 같은 경우에는 자, 인기는 좋아요. 자, 인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다? 재료비가 비싸다. 즉, 자, 저것은 자, 플로아홀스 전기 끄는 말이다. 자, 무슨 의미냐면은 열심히 일하는 말. 자, 말이 열심히 일은 하는데 팔리기는 많이 팔려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팔리기는 많이 팔리는데 이윤이 적다. 그래서 힘은 많이 들고 이윤은 적기 때문에 플라월스, 자, 전기 끄는 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개 옆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음표. 자, 저 물음표는 별이라고 물음표는 퍼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즐. 뭔가 모르게 궁금하죠. 풀어야 되는 문제. 이걸 퍼즐이라 얘기를 하죠. 그죠? 자, 퍼즐은 뭐냐 하면은 자, 이유는 아주 좋아요. 자, 팔기만 팔면 이유는 아주 좋은데 인기가 있다 없다? 인기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메뉴는 분류를 하면 이렇게 네 종류, 스타 메뉴, 도구 메뉴, 플라 홀스 메뉴, 퍼즐 메뉴 이렇게 네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반드시 시험 나오니까 알아두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즐 메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퍼즐 메뉴는 단가는 낮아요. 단가는 낮는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기가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기를 높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메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당연히 뭐 가격을 낮춘다든지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자, 판매가 이루어지려면 약간 낮추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세트 메뉴 형태로 밸런스를 맞추면 되겠죠. 높은 거하고 요거하고 짝을 맞춰 놓으면 금액 자체가
예, 금액 자체가 조금 낮아지는 효과. 그 다음에 손님들이 세트니까 같이 오는 느낌. 자, 이런 메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로어 홀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반대로 재료비를 좀 다운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같은 단백질이라면 다른 단백질의 고기를 사용해 본다든지 이러면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해가 되시는가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아니 원가 대비 저렴하다, 그로 인해서 힘은 드는데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자, 그럼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양을 줄인다든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인기는 계속 있으니까 약간의 재료를 변경한다든지 양을 줄인다든지 가격을 올린다든지, 자, 이런 형태로 뭘 할 수 있다?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그냥 생각대로 많이 나가네,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네, 재료비가 비싼 것 같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것을 어떻게 한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뭘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나중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뭐라 하냐면은, 자,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자, 메뉴가 총 메뉴 수가 몇 가지가 있다? 11가지가 있다. 자, 이 11가지는 어떻게 된다? 자, 돈육고추장, 열무 비빔밥, 낙지, 카레라이스, 주먹밥, 고등어, 김치, 볶음밥, 스파게티, 돈가스, 비빔밥, 짜장면, 이렇게 11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메뉴 수는 11가지. 자, 판매량은 어떻게 판매가 되냐면은 총 판매된 게 3,059개.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때 돈육고추장은 323개, 열무는 242개, 낙지는 319개, 카레라이스는 157개,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토탈 판매된 게 3,059개. 자, 3,059개가 모분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집단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돈육고추장이 300개를 팔았어요. 323개. 그러면 몇 프로? 네, 11%. 자, 그러면 프라닥 믹스 비율로 돈육고추장은 11%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낙지볶음은 319개입니다. 그러면 3,000개 중에 310개면 얼마예요? 10%. 자, 프라닥 믹스 10%를 차지하는 거예요. 토탈 중에 10%가 뭐다? 자, 낙지볶음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돈가스는 139개를 팔았어요. 자, 300개 중에 140개. 자, 그러면 몇 프로? 네, 5%. 5%를 차지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모아서 몇 프로 된다? 100%가 되겠지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단가를 알아보니까 재료비가 되겠죠. 푸드 코스트. 자, 단가를 알아보니까 돈육고추장은 831원이더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카레라이스는 157개가 판매된데 5%예요, 5%. 자, 5%인데 식단가가 920원이다. 자, 92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돈가스 단가는 1,300원이더라. 이해가 되시죠? 자, 각 품목마다 뭐가 단가가 푸드코스트가 틀리다는 거. 자, 그런데 판매가를 살펴보니까 판매가는 여러분들 계산하기 있을게 2,700원이더라.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 뭐 학교나 이런 단체 급식 이런데 많겠죠. 전부 다 2,7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판매가에서 식단가, 푸드코스트를 빼면 뭐가 나온다? 자, 공헌 마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
하나 팔고 나면 자 2,700원에서 돈육고추장 831원의 재료비가 들어갔는데 그걸 빼면 어떻게 된다? 1,869원이 남는다. 이해가 되세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얼마? 자 1,800원이 남아요. 돈육고추장 하나 팔면. 자 근데 자 돈가스를 하나 팔면 아까 돈가스 얼마? 1,300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700원에서 1,300원 빼면 네. 자, 1,400원이 남아요. 1,400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남는 비율이 금액이 틀리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뭘 한다? 판매된 숫자를 곱해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식단가, 푸드코스트에서 판매된 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메뉴의 총 비용이 나온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만 해볼게요. 자, 돈육고추장. 자, 단가가 831원이에요. 근데 323개가 팔렸어요. 그러면 메뉴에 대한 푸드코스트 비용이 얼마? 개당 비용은 831원인데 320개가 팔렸으니까 26만 8천원이에요. 26만 8천원이 푸드코스트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얼마냐? 수익은 아까 하나 팔면 1,800원 남는다 했죠. 1,800원 곱하기 323을 하면은 자 87만 원이 남아요. 87만 원 아시겠죠? 자 87만이 남는 게 아니라 60만이 남네요. 1,800원 곱하기 300 하면 2, 3은 6, 예, 60만 원. 자 그러면 토탈은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얼마예요? 87만 원이 되겠죠. 자, 60만 원하고 메뉴 원가하고 27만 원하고 그러면 87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 토탈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얼마? 87만 원인데 그 87만 원에 27만 원은 뭐다? 27만 원은 재료비다. 그 다음에 60만 원은 뭐다? 이익금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남는 금액이다. 그래서 토탈 얼마? 87만 원을 벌었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돈가스 한번 봅시다. 5% 차지된다 했습니다. 자, 돈가스를 하나 팔면 얼마 남는다? 1,300원이 남아요. 그런데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아까 자, 2,700원에 11%가 87만 원 팔았죠. 자, 2,700원 곱하기 139그릇을 팔았어요. 그러면 얼마를 벌었다? 37만 5천 원을 벌었다. 자,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나온다? 포스를 가지고 쫙 계산을 되면 다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여기에서 재료비가 1,300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1,300원 곱하기 139개를 하니까 18만 원이 재료비더라. 이해가 되시죠? 37만 원 벌었는데 18만 원이 재료비로 나오고 그러면 이익 보는 건 얼마다? 우리가 19만 4천 원을 이익을 보더라.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이런 계산법은 이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익혔으리라 보고요. 여기에 분류하는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총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다 벌어들인 돈이 얼마다? 자, 총 비용은 자, 336만 원. 자, 비용 전부 다 계산을 해보니까 336만 원의 재료비가 들어가더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총 수익은 825만 원이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825만 원의 평균을 내보니까 총 비용에 들어간 걸 보니까 0.41, 41%더라. 41%의 재료비가 들어가더라. 아시겠죠? 자, 요 정도 계산은 다 되고요. 자, 그러면 평균
평균을 내보니까 이걸 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1,600원이더라. 자, 11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평균을 내보니까 1,600원에 뭐가 공급 마진이 남아야 되더라. 남는 것들이 1,600원이더라. 그러면 1,600원보다 더 많이 남으면 이익을 보는 거고, 가격이 1,600원보다 더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1,600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고급 마진이 남는 게 적은 거죠. 자, 만약에 평균이 1,600원인데, 자, 1,700원 남았다. 그러면 이익 본 거잖아요. 근데 1,400원 남았다. 그러면 평균보다 200원 더 까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기준을 뭐로 잡는다? 평균을 가지고 기준점으로 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여기 그래프를 보면,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 얼마? 1,6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자, 세로줄. 자, 세로줄은 이익에,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줄이 1,600원 선인데, 이게 뭐다? 이익계 기준점이다. 자, 이거보다 높으면 뭐가 된다? 이익이 많다는 거. 이거보다 낮으면 이익이 적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돈육고추장은 1,800원이 남아요. 그러면 평균 1,600원보다 많이 남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돈가스는 얼마? 1,390원 남아요. 자, 그러면 1,400원이니까 평균보다 200원이나 적게 번다. 그래서 이익률이 안 좋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비빔밥 같은 경우, 자, 비빔밥도 1,200원. 자, 짜장면이 제일 많이 남네요. 짜장면 얼마 남는다? 평균은 1,600원인데 짜장면 한 그릇 팔면 얼마 남는다? 2,000원 남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주 좋은 원재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메뉴다. 자, 그런데 판매가 어떻다? 짜장면은 어때요? 판매가 5%밖에 안 된다. 그래서 평균, 자, 이걸 살펴봤을 때 메뉴 수가, 자, 11가지죠. 11가지인데, 자, 여기에서 메뉴 수가 11가지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어떤 공부, 파레토 법칙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수 같은 것을 70% 룰을 제공해서, 자, 6.36% 믹스 비율이 우리가 6.36% 이하가 되면은 뭐다? 인기가 없는 것으로, 자, 평균을 쭉 내보면은, 자, 10가지니까 이제 10% 정도가 되겠죠. 그죠? 11가지 종류에서 6.75%, 6.36% 이상 팔려야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라고 기준을 매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 70% 룰을 적용했기 때문에, 자, 11 나누기 7을 했기 때문에 메뉴수, 자, 그래서 6.36이 나왔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살펴보면, 자, 밑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짜장면 이익이 많다 했습니다. 그런데 몇 프로 팔렸다? 150그릇. 그래서 몇 프로? 5%. 자, 그러면 판매는 6.36%가 아래이기 때문에 인기도는 낮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인기도는 낮는데, 자, 공업 마진은 1,600원이 기준인데, 짜장면은 하나 팔면 얼마 남다? 2,000원이 남는다. 그래서 마진율은 좋고, 이해가 되세요? 마진율은 하인데 인기도, 판매량은 낮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메뉴는 뭐라 얘기했나요? 자, 이런 메뉴는 옆으로 빠졌네요. 자, 요 메뉴는 어떻게 된다 했나요? 자, 보시면, 자, 인기는 낮아요. 자, 인기도. 판매되는 거는
기준점 이하인데 마진율은 아주 높아요. 마진 기준이 여기인데 마진은 하나 팔면 2,000원이나 남아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자,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메뉴는 퍼즐 메뉴가 됩니다. 퍼즐 메뉴. 퍼즐 메뉴는 뭐다? 자, 퍼즐 메뉴는 마진율은 좋은데 인기가 없다. 그래서 뭘 해라? 생각을 해라.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 손님들에게 시식회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한시적으로 손님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아니면 세트를 해서 부가적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돈가스. 자, 돈가스 같은 경우는 어떻다? 하나 팔면 1,300원 남아요. 1,400원 남아요. 기준보다 1,600원보다 200원 더 적게 나오고 판매된 것도 5%.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나요? 도그 메뉴가 되겠죠. 왜? 자, 인기도 없고 마진율도 적으니까. 자, 이런 도그 메뉴는 어떻게 한다? 자, 과학적으로 분석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낀다. 즉 메뉴에서 빼버린다. 아시겠죠? 자, 그런 형태. 자, 그 다음에, 자, 열무 비빔밥은, 자, 242개, 8%. 자, 어때요? 판매 인기는 기준인 6.36보다 많이 팔렸어요. 인기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자, 공원 마진은 1,500원이에요. 그러면 1,600원보다 낫지요. 자, 그러면 인기는 좋은데, 남는 게 적다. 1,500원. 평균은 얼마? 1,600원인데 1,500원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100원 손해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공원 마진은 낮고 인기는 높으니까 플로아 홀스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팔면 팔수록 힘이 드는 거예요. 왜? 평균보다 적게 버니까. 자, 이런 메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재료를 변경한다든지 양을 줄인다든지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플로아 홀스의 메뉴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스타 메뉴. 자, 스타 메뉴 같은 경우 돈육 고추장 볶음. 자, 이건 11%나 팔려요. 6.3이 기준인데 11% 프라당 믹스가 아주 잘 팔려요. 그 다음에 자, 하나 팔면 1,800원이 남아요. 1,869원. 자, 그러면 1,600원이 기준인데 자, 260원 정도 더 많이 벌어요. 그러면 잘 팔리고 또 마진율도 좋고. 자, 이거는 스타 메뉴. 이 스타 메뉴는 어떻게 한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자, 메뉴는 몇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다? 네 종류로. 어떤 식? 스타 메뉴, 도그 메뉴. 자, 도그 메뉴는 없앤다. 스타 메뉴는 계속 유지한다. 자,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플라워홀스. 자, 인기는 좋은데 마진율이 적다. 그러면 이 마진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반대 퍼즐 메뉴. 퍼즐 메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마진율은 좋은데 판매가 부진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다? 네. 세트 메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식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알려서 손님들이 많이 찾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분석들을 어떻게 한다? 이러한 분석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매장에 가서 점장이 된다든지 레스토랑에 가서 자기가 밑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런 메뉴들은 잘 분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 부모님이 가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친구나 선배가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과학적으로 좀 더 메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이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잘못해버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이윤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건이 된다는 거, 이런 분석력을 좀 키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